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 고위장성이 우크라이나 저격수에게 사살돼 러시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영국 인디펜던트는 러시아 중부군 사령부 제41연합군 부사령관 안드레이 스코베츠키 소장이 우크라이나군 저격수가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망이 확인된 가장 고위급 인물인데요.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사망 당시 소베츠키 소장은 부대원들에게 연설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러시아 공수부대원 출신으로 카프카스, 시리아에서 러시아군 작전에 참여했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사한 군 지휘부 인사라는 점에서 군 수뇌부에서 큰 충격이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이번 일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현재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후방에 침투해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군 고위 간부를 공습해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잇따라 러시아 장군들이 저격을 당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스나이퍼가 러시아군과 푸틴을 저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나와 러시아군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에서 저격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격수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실력은 미군 장교들도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세 차례 암살 위기를 이겨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을 향한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리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으로 자국민 독려에 나선 겁니다. 더타임즈에 따르면 체첸 특수부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젤렌스키를 암살하려고 시도했지만 젤렌스키에게 닿기 전에 제거됐고 바그너 그룹도 암살 시도 중에 일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서방 국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해외 대피를 권유했지만 젤렌스키는 오히려 키이우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며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키이우에만 용병 4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러시아는 계속해서 암살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있는 산부인과 아동 병원까지 폭격을 하는 심각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푸틴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비슷한 중국의 시진핑밖에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는 최선의 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치는 푸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뿐이라며 시진핑을 지목했는데요. 실제 중국은 세계 각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지만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도 기권했습니다. 이런 중국을 향해 로치는 푸틴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 카드를 쓰며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시진핑도 푸틴을 중재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빨리 끊으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데다 뚜렷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푸틴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이 사태가 종결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 공화당에서도 푸틴의 암살을 언급했습니다. 주요 의신에 따르면 최근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폭스TV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겠냐며 누군가가 푸틴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러시아 사람들 뿐이라며 러시아 내부의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스나이퍼가 푸틴을 저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최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월리라는 가명을 쓰는 캐나다 엘리트 저격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의사를 밝히고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리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대신 유럽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폭격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21세기에 일어났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 소식을 접한 뒤 우크라이나를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동료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 합류 뜻을 모았다고 참전 이유를 밝혔습니다. 월리는 캐나다의 엘리트 로열 22위 연대 소속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각종 임무를 수행했었고 몇 년 전 크루드족의 편에서 이슬람 국가 병사들과 전투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전세계 최고 저격수로 꼽히는 인물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전쟁에서 저격수의 역할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적 1명을 사살하는데 평균적으로 25,000발이 소요됐는데 저격수는 적 1명을 잡는데 평균 1.7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도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저격수 1명이 한개 중대 병력과 비슷한 수준의 전투력을 가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올 만큼 저격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인의 사격, 저격 능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인의 사격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는 수천만 명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장교도 한국인의 사격 수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뛰어난 전투력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건 국민의 절반 수준이 총 한 자루만 가져다주면 바로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군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조준 사격은 물론 총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남성들이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실제 이들에게 아무 설명 없이 소총 한 자루를 주면 완벽히 파지된 상태에 안정적인 조준 사격 자세가 바로 나올 텐데요. 심지어 소총을 분해, 즉시 청소한 후 다시 조립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전투력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최소 2천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뉴욕의 한 사격장을 방문한 한국인 남성 덕분에 대한민국 예비군 사격 능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브루클린 외곽의 사격장을 방문한 미국인 스미스 씨가 올린 게시글이 큰 화제로 그곳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격장을 방문한 한 아시아인이 사격 준비를 시작하자 스미스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총을 잡은 자세가 현역 군인처럼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남성은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이 빠른 속도로 주어진 20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소총의 반동이 큰 데다 표적이 멀어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남성의 표적지를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중앙부에만 구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술렁댔고 남성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베일에 쌓인 아시아인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그는 바로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으로 대한민국의 예비군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 한국 남성들이 자신처럼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군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한국 예비군들의 평균 사격 수준은 정말 남달라 보입니다.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실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한국전쟁 때에도 한국 병사의 사격 실력이 빛을 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953년 한국군과 중공군의 대치가 치열했던 격전지 극송고지에선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북쪽 중공군과 남쪽 연합군은 장기간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전투에 참전한 미 육군 7사단 소속 카펜터 소위는 매일 망원경으로 상대 진지를 살펴봤는데 중공군 지휘관이 매일 같은 시간 벙커 밖으로 나와 용변을 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계곡이 너무 깊어 연합군 저격수가 그를 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저격수 한 명이 나타나 구원투수로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당시엔 저격총이 없었지만 한국인 병사는 저격총이 아닌 59경 캘리버 기관총에 저격용 스코프를 달아 사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캘리버 기관총이 총신이 길다고 하지만 반동도 심하고 사방으로 총알을 뿌려대기 때문에 저격하기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국인 저격수는 해내고 말았습니다. 최소 1km 이상 되는 거리로 추정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마침내 저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실제로 총알은 중공군 지휘관 가슴에 명중했고 그는 즉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습을 지켜본 미군 병사들과 미군 장교들은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국인의 사격 능력은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도 각종 대회와 올림픽 사격 종목에서도 한국인들은 가장 탑 클래스 선수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격수 강국인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 러시아군 저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움 요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저격수가 큰 일을 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